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주의 한 저수지 교량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거푸집 상판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한 저수지. 공사 작업 중이던 교각 구조물이 저수지 아래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낮 11시 10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저수지의 교량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8명이 7m 아래로 추락해 물에 빠졌고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1명은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다행히 헤엄쳐 바깥으로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어선의 전복과 침몰 사고를 대비해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조업 제한을 확대하고 보건성 관련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또 연안 여객선과 낚시어선 400여 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전용 소화 장비 보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해운선사의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여객선 운항 해역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은 포항만의 요구가 아닌 경북 도민의 염원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 서명운동도 시작됐는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발맞춰 이번에 의사과학자 양성대학을 만들지 못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다라는 각오로 대시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등한 의료 혜택 제공을 위해 스마트 병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라. 2023년 11월 27일 포항 시민일동.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의사과학자 양성병원으로 기존 병원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술 확보와 인재 양성이 목적인 포스텍 의대 설립 논의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오 산업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분야로 세계적으로 성장세가 폭발적입니다. 입학 정원 50명, 교육기관 8년의 연구중심 의대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 넘칩니다. 인류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불과 2, 3년 사이에 그 백신을 개발해서 세계를 구했습니다. 결국 기술이 중요하게 되고 특히 의료와 교육의 수도권 집중화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도시로 포항과 포스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 이어 전 세계 3번째로 만든 4세대 방사광 가속기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등 의료 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된 포항을 정부에 어필하기 위한 2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경북과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첨단 의료 산업도 결국은 의사과학자 양성과 같은 핵심 인력 양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웃한 영덕과 울진군도 동참했고 경북 전체로 열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영덕에도 의료 혜택을 많이 보지 싶습니다. 영덕 국민과 더불어 적극 지지하고 제철 보국, 교육 보국을 실현한 포항. 올해 전지 보국까지 거머쥐면서 바이오 보국 실현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은 최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의 학생 선수들이 전국체전 종합 3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696명은 최저 학력을 맞추지 못했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유니원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 1학기부터 학생 선수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6개월간 대회 출전을 못하게 된다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학력 미도달 학생 가운데 중학생은 400명에 달했고 고등학생도 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속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최근 들어 멈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기 침체된 세계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 경북 지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이 급증하면서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0.25%이던 기준금리가 1년 반 만에 5.5%까지 22배나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덩달아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국 경제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2000년 이후 우리 경제는 금리가 오른 뒤 5번의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멈춘다 해도 단시간 안에 국내 경제가 나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고금리의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시기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 미국 경제나 혹은 유럽 쪽에서의 경기 둔화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대구 경북 지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부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대구 경북의 기업들은 기업 자유예금은 줄고 대출은 증가하며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나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비나 이런 내수가 지금 부진한 상태고요. 투자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태고 이제 유일하게 수출만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바닥이고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춘다 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국면에서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지역 경제 관련 기관 단체들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주차장 공터에서 전동 휠체어에 타고 있던 30대 지체장애인 남성이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나자 지나가던 주민이 인근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하고 119로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담뱃불을 붙이다가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경북 예천에서 소 럼피스킨이 발병한 이후 엿새째 전국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오늘 0시부터 소 농장의 반출 반입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소는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 방역관에게 임상검사를 받으면 이동이 허용됩니다. 경주시는 대표적인 먹거리촌인 보문 순머리 마을의 도시계획도로를 10년 만에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1.2km로 인근에 사적인 명활성이 있어 문화재 형상 변경 절차 등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주시는 도로 확장으로 방문객 교통 편의와 정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은 최근 성명을 내고
쓰레기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먼저라며 지금의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은 원전 발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안대로라면 원전이 있는 지역민들에게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까지 떠넘기게 된다며 국회의 특별법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옛 경주역 동쪽에 추진한 황촌 마을 활력소를 준공했습니다. 황촌 마을 활력소는 지상 3층 규모로 작은 도서관과 전시관, 건강상담소와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마을 활력소 준공과 함께 경주시는 지난 3년간 도시재생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동아리 작품 전시와 주민 협동조합이 만든 수제 막걸리 시식회도 열었습니다.